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로스터 퀘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 다양한 집기들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게 된다면 조금 당황스러우신데요. 왜냐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야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칫 실수로 디자인만 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우선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할 때 큰 기준으로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반자동인지 완전 자동 머신인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반자동 머신과 완전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우선 완전 자동 머신과 반자동 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머신이에요. 반자동 머신은 말 그대로 반만 자동인데요. 우선 반자동 머신과 완전 자동 머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인더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라인더를 사용해가지고 분쇄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은 완전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가 머신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할 때 따로 그라인딩 모션이 필요 없이 머신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커피가 알아서 갈리고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반자동 머신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가 그라인더와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수동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반자동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내리려면은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완전 자동 머신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가 다양한 액션을 즐기면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반자동 머신이 커피가 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일정 부분은 맞지만은 일정 부분은 조금 틀린 얘기인데요.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완전 자동 머신의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완전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호퍼에 커피만 넣어주고 분쇄를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분쇄도를 잡고 추출까지 진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바리스타가 내리는 반자동 머신보다 완전 자동 머신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반자동 머신과 완전 자동 머신은 제 경험담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어떤 호텔에 가서 맛있게 뷔페를 먹은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이 생각나가지고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동일한 원두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는 완전 자동 머신으로 내려주고 하나는 반자동 머신으로 내려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해 주길 바랬지만은 아쉽게도 바리스타가 완전 자동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내려줬어요. 그래도 감사히 받아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그때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더 부탁했는데요. 그때는 반자동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내려줬어요. 그때 저는 완전 자동 머신보다 반자동 머신의 커피가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커피를 먹어봤을 때는 완전 자동으로 내린 커피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피 머신을 구매하실 때 따로 바리스타의 스킬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완전 자동 머신을 구매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정해야 될 거는 저희가 몇 그룹짜리 머신을 살지를 정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2그룹짜리 머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 그룹의 개수는 매장에서 커피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가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1그룹에서 2그룹이 적당하고요. 만약에 상권이 되게 번화가고 커피를 빨리빨리 많이 뽑아야 되는 매장 같은 경우라면은 3그룹에서 4그룹까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자동 머신을 구매했다라는 조건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추출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식으로 이렇게 버튼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으로 추출의 시작과 종료를 전부 다 손으로 컨트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동 추출 방식을 사용하냐 아니면 수동 추출 방식을 사용하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게 된다면 보통 이런 자동 추출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자동 추출 방식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 있는 플로미터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에스프레소가 자신이 원하는 양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페달을 이용해 가지고 하단부에 저울을 깔아서 자신이 원하는 에스프레소의 양을 일일이 수동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달을 사용하는 수동식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머신을 구매하냐 또는 상급의 하이엔드 머신을 구매하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급형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 보일러실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하나의 보일러실에서 에스프레소도 뽑고 스팀도 하고 온수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그러나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보일러를 따로따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팀을 하는 보일러, 추출을 하는 보일러, 심지어는 열수를 뽑는 보일러가 단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온수를 잘 유지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보급형 머신이랑 하이엔드급 머신을 사용했을 때 커피 맛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냐 이거죠.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과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 차이는 꽤나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3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정용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엔드급 머신인 이 녀석인 라마르조코 GS3를 구매했고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만원대 언더로 구매를 했고요. 이 GS3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는 가격을 줬어요. 가격 차이가 5배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면은 커피 맛도 5배 정도 좋아졌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초에 저도 이제 가정용 머신에서 하이엔드 머신으로 넘어왔을 때 커피 맛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어요. 보급형 머신이랑 가정용 머신이랑 그리고 하이엔드급 머신, 이것을 가장 크게 구분 짓는 기준은 연속 추출의 안정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최연속으로 5잔을 뽑으면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이런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출이 거의 1분만 쉬었다가 추출을 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추출이 가능할 정도로 튼튼한 거예요. 1분이라는 시간은 추출을 끝나고 포타피터 청소하고 그라인딩 하면은 사실 거의 1분이 다 바로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머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쳐도 그 커피의 품질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보급형 머신을 구매해야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커피 추출이 많지 않은 매장이 아마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작은 카페라든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커피가 띄엄띄엄 텀을 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보급형 머신을 구매하면 좋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머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화가인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권, 그래서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되게 쉴 틈 없이 커피를 내려야 되는 경우, 또는 점심시간 러시아워가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시간 내 에스프레소 머신이 계속 쉬지 않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이 열일해야 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하이엔드 머신을 구매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중복 투자를 아낄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그룹 머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생산성은 낮지만은 하이엔드급 머신으로 해가지고 커피를 거의 무제한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 4가지 기준을 설정하셔가지고 자신에게 알맞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옵션으로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추출할 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에스프레소 머신에 추출하는 시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추출하는 시간이 보여주면은 따로 초시계를 누르지 않아도 자신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만은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 스케일, 저울이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저울이 있으면은 매번 추출을 할 때마다 자신이 정확하게 몇 미리의 에스프레소를 내렸는지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꽤 좋은 옵션인데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대가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커피 맛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서 중복 투자를 없애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퀘스트빈과 함께 다양한 커피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